자, 28번 한번 봅시다. 일단 2차 함수를 그리기 쉬워요. 맞죠? 완전 제곱식이 눈에 보여야 되겠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다라는 것은 방정식으로 따지면 중근을 가진다는 것,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것, 2차 함수로 따지면 x축에 접한다라는 것. 그래서 얘를 y는 x 빼기 2의 제곱으로 만들면 꼭지점이 2,0이 되고 y절편은 4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y절편 찍는 건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중요한 거다. 그림을 조금이라도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는 y절편 찍는 게 좋습니다. 그게 쉽다면, 구하기 쉽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y는 n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2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에 x좌표를 x1과 x2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값이 자연수다라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절대값이 쓰여져 있으니까 되게 당황스럽다. 그쵸? 일단 절대값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절대값을 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절대값을 풀려면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예를 한 개만 더 줄게요. 만약에 y는 n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만나는 교점 x좌표가 요거 이게 x1, 요게 x2가 됩니다. 그래서 x1이 음수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또 예를 들어볼게. 요렇게 또 예를 들었다면 x1 이거 x2야. 그럼 x1이 이번에는 양수야.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두 가지 예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무조건 x2는 양수입니다. 선생님은 x1보다 x2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x2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게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y는 n에 대해서 x는 2에 대해서 항상 대칭인 함수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항상 선대칭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끊었을 때 만나는 교점 2 하나는 여기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무조건 2보단 커요. x좌표가. 그래서 x2는 무조건 0보다 크고요. x1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음수가 될 수도 있고요. 0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에 따라서냐? 이 y절편이 기준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y는 n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즉 n이 4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1은 음수 취급을 당할 거고 만약에 y는 n이 딱 n이 4일 때 뭐 이렇게 4, n이라고 하고 n은 4라고 합시다. 만약에 n이 4다라고 하면 x1은 0이 되겠죠. 이게 0이니까 x좌표가 교점의 x좌표가. 그 다음 y는 n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즉 n이 4보다 작다. n 어차피 자연수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n은 0보다는 크다는 게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n이 4보다 작다라고 하면 x1은 양수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린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n의 범위를 4보다 작을 때, 4일 때, 4보다 클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n이 4보다 작을 때, 즉 n은 자연수니까 1, 2, 3일 때는 x1과 x2가 모두 다 양수니까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 이거는 둘 다 절대값이 양수로 그대로 풀린 놈들이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여기서 x1과 x2를 더했을 때는 항상 4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왜요 선생님?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에 대한 대칭이라고?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무조건 2가 됩니다. 그래서 x1과 x2의 중점은 2입니다를 이용해 이 값은 무조건 2가 나온다. 그래서 자연수가 되길 원하고 있으니까 자연수가 나온 게 됐으니까 n이 1, 2, 3이었다면 이게 가능한 거구나. 자연수가 되는 조건을 어긋나지 않는 거구나.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n이 만약에 4라고 해봅시다. n이 만약에 4다라고 하면은 2차 함수 이렇게 2,에서 접하고 여기가 4잖아.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 x1은 무조건 0이 되고 그 다음 x2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4가 되겠죠.
왜 4입니까? 방정식 세우고 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x2가 4라고 알고 있습니까? 대칭성이죠. 우리가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같으니까 여기가 2다라고 하면 여기도 2가 돼서 x2는 4의 값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x1의 절대값, x2의 절대값, 이 값은 2분의 0 플러스 4라서 얘도 2가 나온 게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가 나온 거 문제 조건 어긋난 거 없죠? 그래서 n이 4일 때도 가능해요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 n이 뭐일 때다? 4보다 클 때입니다. 자, 이때는 그래프를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프 볼까? n이 4보다 크다라고 하면 x1의 부호는 무조건 무엇이다? 음수가 되겠죠. x1은 무조건 음수가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2분의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2, 이 값은 절대값을 풀 때 x1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받고 나오고 x2는 양수니까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자연수가 되죠가 되는 거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P라고 할게요. 그리고 P는 뭐다? 자연수 이거요. 됐나? 자, 좋아요.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2p이구나. 즉, 이 값은 2의 배수이구나. 라는 관계를 한 개 얻었고, 이제는 좀 그걸 끌고 올게요. 방정식을 끌고 올게요. 우리는 y는 n이라는 함수와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라는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x1, x2라고 했잖아. 그럼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 찾아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구해봐 라고 하면은 이렇게 y 입장에서 대입법을 쓰죠.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의미 자체가 교점을 찾겠다는 의미고, 요렇게 y를 없애는 대입법을 써줬다.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남긴다라고 하면 이거는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찾기. 즉 이거의 근은 x1과 x2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빼기 n은 0의 근이 x1, x2다라고 하면 아까 위에서 대칭성에 의해서 x1과 x2가 더했을 때 4가 나온다라는 걸 여기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풀 수도 있겠죠. 됐나요? 그럼 x1 더하기 x2는 4가 되고 x1 곱하기 x2 두 분의 곱은 4 빼기 n이다.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세웠던 마이너스 x1 플러스 x2는 2p입니다. 라는 걸 세가 같이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세 가지 요거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관계식이 뭐 있어? 라고 하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 한 게 있겠죠. 여기서는 x1 더하기 x2의 제곱은 x1 빼기 x2의 제곱 빼기 플러스 4x1 x2가 되겠네요. 그럼 요 관계식에다 이 값들을 집어넣으면 16은 4p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 빼기 4n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냥 요거 지워지네. 개꿀딱이네. 넘어가면 되겠네. 그리고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n은 뭐다? p의 제곱이 되는 거지. 됐네요. 우리는 n의 값을 찾는 게 목적이고 p는 뭐였어? 자연수였어. p가 자연수라는 것은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쭉 다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p에 넣을 수 있는 값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n이 100 이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p가 1이다라고 하면은 n 가능하고요. 2다라고 하면 2의 제곱 n 가능하고요. 3 그다음 4, 5, 6 쭉쭉쭉 어디까지? 10까지 가능하겠죠. p가 10이라면 10의 제곱. 그러면 n은 100이니까 100 이하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요즘 10개 나오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당연히 틀리겠죠. 왜 틀립니까? 우리는 n이 4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안 되고요. 요거 안 됩니다. 됐나? 그래서 우리는 p가 가능한 경우는 3부터 10까지 총 8개입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나오는 n의 값도 다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여기서 p가 가능한 건 8개, 즉 n이 가능한 경우는 8가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나요? 개수만 세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는 3개, 두 번째 케이스는 1개, 세 번째 케이스는 8개가 나왔으니까 총 개수는 3 더하기 1 더하기 8이라서 12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